결국에는 드라마를 보면은 김낙수 부장은 이 트로피이기 때문에 이 집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하는데 와이프가 정신 차려라. 그래서 집을 내놔요. 그래서 처분을 하거든요. 인생의 트로피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드라마를 보면은 와이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유익상 김운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종영을 했던 화제의 드라마예요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셨어요? 안 봤습니다. 안 봤습니다. 안 봤는데 네,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내용 아시죠? 중요한 내용은 알고 있어서 책을 굉장히 좀 재밌게 봐서 좀 주제로 가지고 왔고 요 개인회생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? 저 사람은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 대략적인 얘기가 그렇죠. 50대에 대기업 다니던 김낙수 부장이 네. 희망퇴직한 이후에 그렇죠.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고 그렇죠, 이제 뭐 그렇죠. 요거를 해결하면서 네. 가족애와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찾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, 그렇죠. 주제는 그렇죠. 네. 그렇죠. 사실 우리 채널의 어떤 회생 파산에 관한 것과 결부를 시켜보면 사실은 김낙수 부장이 본인의 집 이걸 본인 인생의 트로피라고 이제 그렇죠. 표현을 트로피라고 했는데 표현하죠, 이거를요.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걸 팔잖아요. 팔죠. 과연 그러면 회생파산의 관점에서 회생파산 진행이 불가능했을까? 이 집은 반드시 팔아야만 했을까?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뭐 어떻게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. 집 반드시 팔아야 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요게 사실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김낙수 부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 집은 결론적으로는 지키기 어렵겠다. 어려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개인회생의 관점에서 한 번씩 좀 풀어가 볼게요. 재산이 어땠는지만 제가 재산이,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세 3억 정도 되는 상가가 있었고 분양 사기 당해서 이제 받은 상가가 시세가 3억. 다만 이제 요 상가는 현실적으로 그렇죠, 거래가 그렇죠. 어렵다, 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강동구에 자가 아파트로 시세가 한 15억 정도, 15억 정도. 이렇게 추정가죠, 추정가. 있었는데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었을까?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전에 집만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. 이거 지킬 수 없을까요? 물어보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대출이잖아요. 재산은 재산이고 결국 대출 내가 해결 안 되니까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염두에 두시는 건데 좀 대출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대출을 보면은 상가 분양 사기 당하시면서 5억 5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요. 그래서 3억 원짜리 이 상가를 5억 5천 대출 받고 본인 이제 퇴직금이랑 이제 위로금 받은 거 5억 원 합쳐서 10억 5천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 5억 5천 대출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한 3억 정도는 상가가 저당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. 한 2억 5천 정도는 신용이고 한 3억 정도는 담보성 채무다.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. 네, 보통은 이제 분양 받으시면서 전액 다 본인의 그렇죠. 자금을 투입하시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중도금 대출 받으시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정도는 투입됐을 거다. 그렇죠. 최소 그 정도는 그럴 것 같고 강동구에 있는 그 자가에도 담보대출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꾸준히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김낙수 부장이 열심히 상환을 해오셨는데 이제 극 중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냥 이거 빨리 해결하자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다.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출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인 강동구 집에 2억 정도의 한 뭐 주택 담보 대출이 하나 일단 있을 거고 이제 상가에 3억 정도의 또 담보 대출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한 2억 5천 정도의 신용 대출이 있을 것 같아요.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개인회생을 하려면은 소득이 일단 또 있어야 되겠죠. 뭐 소득은 대기업 다니시니까. 근데 이제 소득은 이분이 나왔잖아요. 대기업에서. 퇴사를 해서 이분이 이제 거기 극 중에서 손세차를 하십니다. 손세차를 해서 그 한 600 정도를 받아요. 둘이서 손세차를 하거든요. 친구랑. 그러면 인당 한 300 정도 소득이다.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검토할 수 있는 대략적인 재산 대출 소득은 픽스가 됐으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다. 근데 말씀하신 거 얼핏 들어보면 일단 강동구의 자가 15억이고 그렇죠. 거기에 대출이 2, 3억밖에 없다. 여기서부터 이미 그것만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. 그죠. 이미 이분은 사실은 지금 대출보다 재산이
많은 분이에요. 네. 물론 이 과정에서 퇴직금도 날리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개인회생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분은 지금 재산이 총 채무를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.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강동구 자가가 뭐 가치가 훨씬 작다. 그럼 집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.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. 지금 한 15억 정도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담보대출이 거의 최대로 잡혀있는 게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한 3억 정도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이 자가의 시세는 한 3억 5천 정도, 그렇죠. 최대한 4억 네. 정도 요 정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. 예를 들어서 한 3억 5천 시세이고 담보대출 잡혀 있는 금액이 3억이다. 뭐 요런 전제로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뭘 해보면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요? 포커싱은 그럼 내가 이 집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을 때 지킬 수 있느냐. 이 관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러면 3억 5천짜리 집에 지금 3억 원의 대출이 껴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는 담보이고 담보의 뜻은 결국 그거잖아요. 너가 돈 안 갚으면 난 담보물에서 가져갈 거야. 개인회생 일단 진행을 하건 말건 경매 넘겨가지고 가져갈 거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는 그 대출 채무는 별도로 갚으셔야겠죠. 근데 이제 갚을 원리금이랑 이자 변제할 능력이 지금 안 된다. 개인회생이랑 별개로 개인회생 그 변제금대로 되고 이걸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.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경매가 실행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일단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대출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인데 개인회생 일단은 진행을 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바로 전액 변제를 해라고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. 대출 계약상에.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이거를 열심히 잘 갚을 계획이에요. 향후에도 원리금이랑 이자 잘 내서 집 지키고 싶어요인데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? 난 그냥 경매에서 가져갈래? 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집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리하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네.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에서 주어지는 생계비 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140,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뭐 한 100만 원, 200만 원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.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디서든 도움을 받든 소득을 숨기든 해서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개인회생 하더라도 우리가 돈만 잘 내면 경매 안 넘기고 기다려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시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죽어도 안 해주는 은행이 한 두세 군데 있죠. 네. 반면에 이제 뭐 일부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, 뭐 증권사 이런 데들은 그래도 조금 협의를 잘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월 생계비에서 담보대출금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현실적인 장벽이다.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김낙수 부장 얘기로 들어가면 이분 뭐 애당초 사실 재산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변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뭐 집값이 좀 적어서 개인회생에 실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집은 지키기가 어렵다. 결국에는 드라마를 보면은 김낙수 부장은 이 트로피이기 때문에 이 집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하는데 와이프가 정신 차려라. 그래서 집을 내놔요. 그래서 처분을 하거든요. 인생의 트로피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드라마를 보면은 와이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잘 팔았다. 정말 현명하게 잘 현명한 팔았다. 선택이다. 현명한 선택이었다.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, 그러면? 일단 당장 나가는 원리금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했을 거거든요. 급여로 아마 해결이 안 되셨을 거고 결국 돌려막기. 돌려막기 하고 결국엔 집은 버티고 버티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수순이었을 거다. 이렇게 그러면 뭐 얘기를 더 이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김낙수 부장 아들도 김낙수 부장 아들 스타트업 이제 운영하다가 대표한테 사기 당해서 그렇죠. 3천만 원 정도 이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쇼핑몰 창업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이 경우 아들의 케이스는 어떻습니까? 개인회생 제가 봤을 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. 아들은 사실은 개인회생을 하면은 정말 좋은 케이스죠. 이 아들 대학생이고 재수해서 대학교 1학년이니까 21살 정도에 있고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 없고 사실 소득이 없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정말 이제 뭐 작은 소득이라도 일단 발생만 시킨다면은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강동구
거주하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 관할이고 그러면은 2년 어떤 청년의 혜택을 받아서 2년의 변제 계획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탕감률도 크게 잡힐 걸로 보이거든요.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자를 좀 잘못 만나서 이 쇼핑몰 창업을 하고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죠. 개인회생을 하고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. 정리하면 네. 김낙수 부장은 어차피 개인회생 어려웠다. 파산 불가능했는데 자가를 잘 팔았다. 자가를 잘 현명한 팔았다, 선택이었다. 현명한, 예. 김낙수 부장의 아들은 오히려 개인회생의 대상이었는데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. 안타깝다. 예, 그렇게 그렇죠.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김낙수 부장의 그 어떤 와이프는 굉장히 현명했던 반면 이 아들의 그 여자친구는 굉장히 좀 독이 되었다.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일단 개인 회생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가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뭐 좀 재미로 촬영을 해봤지만은 사실 좀 깊은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